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다면 여러분은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실까요? 저는 인생이 막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인 21살, 첫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 꿈은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였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만 같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겪은 수모 서러움은 차마 말로 모두 표현할 수도 없네요. 전 남편은 7남매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죠. 제가 서러움에 눈물이라도 흘리면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질질 짜냐며 제 뺨을 내려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모질고 긴 시간 동안 결혼 초반엔 저를 감싸주던 남편도 점점 변해가더군요. 몇 년 뒤부턴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여자를 아예 집에 데려온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세운 계획이었죠. 그렇게 대놓고 다른 여자를 집안에까지 들이니 더는 한순간도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전 남편은 10년을 함께한 저를 붙잡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10여 년 세월간 참아온 그 모진 수모는 모두 부질없는 일이더군요. 20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 살림만 하고 지냈다 보니 사회의 맨몸으로 나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숙식이 제공되는 어느 숙박업체에 청소부 일자리를 보곤 급하게 찾아가 그곳에서 먹고 지내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제가 일하던 그 숙박업체에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제가 일하던 곳에 비누나 칫솔 같은 세면 도구를 납품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여자가 혼자 아무 연고도 없이 청소 일을 하고 있으면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편은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저를 존대하며 참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세상 일이란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흉흉한 사건이 많아 저는 늘 조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참 좋은 사람 같단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지내는 숙소에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 편지 하나를 남기고 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 인연이 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겐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던 저는 남편의 아이가 오히려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제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당시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제서야 아들이 한 명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막 중학교에 입학했던 우성이는 저를 처음 만나던 날 그 어린 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한참 노려보았죠.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저는 아이를 보며 걱정이 앞서는 한편 그런 모습마저 마냥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론
아이가 많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혼을 하고 제가 진심을 보이며 어느 정도 지나면 제 마음을 알아줄지 알았는데 우성기의 낯가림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죠. 오죽하면 주변 아주머니들이 그런 제가 딱해 보였는지 원래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라며 자주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당시 우성이는 사춘기까지 시작된 시기라 아빠에게 자주 혼이 났는데 저는 밥 먹을 때만은 제발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고 남편에게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우성이가 반찬 투정 부리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했는데 저는 그럴수록 없는 솜씨에 맛있는 요리를 해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너 이 자식, 사내 자식이 밥상머리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날도 남편이 우성이를 다그치며 소리를 냈는데 그날은 우성이가 밥을 먹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한테 말대꾸를 한 적은 있어도 그런 일은 처음이었죠. 저와 남편이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니 우성기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에서 나만 사라지면 되는 것 아냐. 내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듯이 나도 가버리면 되는 거지. 우성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각보다 더 깊구나 싶었죠. 새엄마가 생긴 데다 사춘기까지 시작된 그 시기,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 남편이 우성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남편의 손이 한 번 더 나가려는 걸 제가 안 돼 소리치며 막아서자 남편은 당신이 왜 끼어드냐고 하더군요. 저는 내가 이제 우성이 엄마이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우성이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저희가 다투는 모습을 보던 우성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왜 내 편 들어주는 척해요? 아줌마, 우리 아빠 돈 보고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나는 몇 년만 지나면 성인 돼서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괜히 힘들게 나 신경 쓰는 척 하지 말고 아빠랑 둘이 잘 살아요. 우성기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과 달리 아이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우성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부딪힐 줄 알았던 우성이는 예상과 달리 그저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 뒤로 우성이는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가까워지긴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분들이 하시던 말씀이 계속 떠오르던 나날이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역시 남의 자식 키우는 건 쉽지 않구나 하고요. 그리고 재혼한 지 1년이 지나 우성기가 중학교 2학년이 된 무렵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친자식이었다면 버릇을 고치려 회초리로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혼이라도 내고 말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우성이가 같은 반 학생을 심하게 때려 그 학생이 많이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우성이는 그때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자기가 때린 학생을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저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성적을 항상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친구들과도 별 탈 없이 지내는 것 같아 학교 생활만은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 그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니까 제가 학교 그만둘게요. 그만두면 되는 거죠. 우성이는 얼굴이 멍들고 눈두덩이 부어오른 친구와 담임선생님을 번갈아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자 담임선생님께서 우성을 잠시 데려가 대화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들으시고는 그동안 그 친구가 우성이 엄마는 계모라며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다 못한 우성이가 그날 결국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거고요. 그동안 그런 말을 들으며 참아왔을 우성기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저는 우성이 앞으로 다가가 퇴학하겠다며 소리 지르고 있는 아이에게 방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뺨을 잇는 힘껏 한 대 때렸습니다. 우성이는 순간 주춤하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다시 대들며 고성을 질렀고 저는 뺨을 한 대 더 때렸죠. 잘 들어. 난 네 엄마야. 네가 잘못돼 가는 걸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순 없어. 그리고 방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우성이가 때린 그 친구의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 계모였어. 그러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우리 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애가 아파서 공부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공부는 해서 뭐합니까? 참나 계모라서 애 공부에도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네.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우는 거야? 저래서 친엄마랑 새엄마는 다르다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요. 애가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그런 정신상태로 공부를 해서 뭐 하냐고요? 당신 아들 말입니다. 뭐야? 방금 뭐라고 했어? 당신 아들이 저희 우성기한테 그동안 해댄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친엄마면 뭐합니까? 애를 인성 쓰레기로 키우는데 계모 주제에 어디서 자식교육 운운을 해. 우성이는 반에서 1위등만 잘하고 저는 우성이 양말까지 다려서 입혀보냅니다. 당신 아들은 교복에 난 구멍 하나 끼워주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그럼 계모만도 못한 건가요? 뭐야? 참나 기가 막혀서. 됐고 치료비나 내놔. 나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아들 갖다 돈 장사 하려 들지 마시고요. 치료비야 당신 아들이 우성기한테 사과를 하면 얼마든지 내드리죠. 그 아이 엄마는 돈 얘기를 듣더니 바로 입을 다물더군요. 보아니 세상에 돈 하나만 알고 다른 일이라곤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건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우성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매일 우성이에게 쩔쩔매던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갑자기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지만 그 뒤로 우성이는 제 진심을 알게 됐다는 듯 제게 마음을 더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은 뭐예요? 우성기와 만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는 민망함에 눈물을 감추려 자리를 옮겨 주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성기가 따라와 제 등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는 제 친엄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눈물을 훔치고 우성에게 다가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엄마 마음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엄마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군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었을 우성이를 생각하니 그날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과 슬픔, 기쁨이 한데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리고 그날 우성에게 편지를 써 책상에 두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내 아들이 되어줘서 또 너무 고맙다고. 엄마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성기와 저, 남편은 재혼한 지 1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점차 제가 우성기에게 엄마답지 않게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었고 우성기도 저를 더욱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우성이 교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 입히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는 일이 그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성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사실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짜 내 엄마가 되어줄 거란 알 수 없는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음 같지 않게 한동안 속 썩여드렸던 것 죄송하다고 말이죠.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차오르던 나날도 잠시 우성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에 눈물이 앞을 가린단 말로도 모자랐던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댈 곳이라곤 저 하나뿐인 우성이를 보니 제가 한없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떠난 남편에게 길지 않은 시간 못해준 것이 많아 참 후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우성기에게 더 잘해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했던 이 말이 자주 떠오르더군요. 혹시나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 우성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 뒤로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제 인생은 이미 우성이 엄마가 전부인 것으로 변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면 남편이 저런 말을 해서 서운해하던 그때 그날이 그리워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먼저 챙기느라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던 일들도 생각나고 말이죠. 그리고 우성기와 저는 남편의 죽음 이후로 서로 더 의지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곧잘 하던 우성이는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한동안 진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의대에 진학한 뒤로는 공부 하나만 하기도 무척이나 바빴을 텐데 우성이는 시간만 나면 저를 도우러 집에 와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희가 살던 집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던 때라 다른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이었죠. 당장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이라 저는 고민 끝에 동네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성기가 아침마다 만들어 달라고 했던 메뉴였죠. 다행히 장사는 생각보다 잘 돼 우성이 등록금을 내주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벌이가 됐습니다. 우성이는 주말이면 집으로 와
제가 토스트 재료를 미리 다듬어 놓거나 씻는 일을 도와주었죠. 저는 공부 하나만 하기도 많이 힘들 텐데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더군요. 먼저 떠난 남편이 하염없이 그립기도 했지만 우성기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며 함께 해준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선 그동안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어쩜 아들을 저렇게 잘 키웠냐고 부러워하시기도 했고요.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성기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성기가 어머니께 보여드릴 사람이 있다며 이번 주말에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데려온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단정하고 아주 예쁜 외모에 인사는 또 어찌나 밝게 하던지 첫인상이 너무 좋아. 저는 우성기가 저 친구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단번에 알 것만 같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멍일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우성 오빠가 살던 곳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와보게 됐네요. 그래요. 잠깐 거실에 편하게 앉아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 봤는데 얼른 상 차려줄게요. 혹시 꽃게탕 좋아해요? 우리 우성이가 꽃게 귀신이라 꽃게탕도 같이 했는데. 어머, 어머니, 저도 꽃게탕 너무 좋아해요. 아유, 그럼 다행이네. 잠깐 편히들 쉬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따로 없을까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럴 순 없지. 난 정말 괜찮으니까 우성이랑 얘기하면서 편하게 앉아 있어요. 저는 상을 마저 차리기 위해 주방으로 가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성기와 여자친구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웃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맞다. 엄마가 들어오는 길에 과일 좀 사오라고 했었는데 깜빡했네. 아, 그러니 식사 마치고 후식거리 할 게 있긴 있어야 하는데. 그럼 동네 마트에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 줄래? 수진이는? 우성이랑 같이 다녀올래?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집에 있을게요. 그래. 그럼 우성기가 얼른 다녀오렴. 제가 우성기한테 집에 오는 길 과일을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우성기가 나간 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수진이가 제 옆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우성 오빠 진짜 어머니가 아니시라고요? 어? 뭐? 진짜 어머니? 저는 순간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예전에 우성 오빠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요. 상냥이 처음 인사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갑자기 당돌하게 저런 질문을 하는데 순간 기가 막히더군요. 난 우성이를 내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중학생 때부터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길렀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제 대답을 듣더니 우성이 여자친구는 무언가를 확신했단 표정으로 휙 거실로 가더군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성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 마냥 웃어 보이더군요. 그 뒤론 별다른 문제 없이 식사를 마치고 우성기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줘야 한다며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우성이 여자친구와 첫 만남을 그렇게 마치고 혼자 집에 남게 되니 그 말이 자꾸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진짜 엄마,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 우성기를 키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말하고 제 자신 스스로도 내 인생, 그래도 우리 우성이 열심히 잘 키워낸 일만은 내세울만 하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우성이 여자친구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아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밤늦은 시간이 되어 우성기가 귀가해 여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일을 하는 친구인지 말이에요. 우성이는 수진이를 대학 후배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 후배가 사는 지역에 알려진 유지라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이 넉넉할 거라 왠지 짐작은 갔었는데 역시더군요. 그리고 우성이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성이를 만나며 결혼 얘기가 나오자 진로를 변경해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려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직 수진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 결혼 문제는 조금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다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성기가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니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성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겠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고 묻자 사실은 수진이네. 부모님을 얼마 전에 뵀었다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수진이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어떤 것 같니?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우성기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 준비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우성기가 집에 올 때면 술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술은 입에 대지도 않던 녀석인데 제가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냐고 묻자 매번 대답을 않던 우성이는 어느 날 수진이랑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사람 인연은 억지로 이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고 말해주며 애를 다독였습니다. 수진이와 헤어진 뒤로 한동안은 표정이 어둡더니 몇 주가 지나자 우성이 표정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마음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하고 내심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원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걸 받지 않으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제 또래 정도로 짐작되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다짜고짜 우성이 계모가 맞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 누구시죠? 하고 물으니 수진이 애미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저희 우성이는 얼마 전에 수진이와 헤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니 누가 누구랑 헤어졌냐며 남의 딸 장래 망칠 일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하고 많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애들끼리 일이니 다시 만나는지는 제가 잘 모를지도 모르겠다고 답하고 그런데 용건이 뭔데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진이 엄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 딸이 우성이 아이를 가져서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일단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일단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한 다음 그날 우성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지하게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다시 만나는 중이냐고 말이죠. 우성이는 절대 아니라며 사실 수진이가 자기를 스토킹 수준으로 집착하며 연락을 계속 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하는 마음에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이가 생겼다거나 하고 묻자 우성이는 에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못 믿으세요?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성기가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책임지지 않으려 할 애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일이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제게 전화해서 왜 다짜고짜 새엄마냐고 물은 건지도 궁금했고요. 수진이를 처음 만나던 날 우성기가 없던 사이 제게 했던 그 말이 떠오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것 같다 직감했죠. 그런데 우성기가 도통 이 이상 입을 열지 않으니 더 이상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수진이네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이에게 말했죠. 엄마는 우리 아들 항상 믿어.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일은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일단 그 수진이네 부모님을 같이 만나서 정중히 얘기를 나눠보자.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우성이는 처음엔 한사코 싫다며 말을 돌리다 결국 알겠다고 수긍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이와 그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아니었지만 왠지 그런 자리인 것 같아 마음이 이상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날 우성이의 표정은 뭐랄까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절대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무슨 일인 건지 혹시 몰라 청심환을 하나 챙겨갔습니다. 자리에 가니 수진이와 그 부모님이란 분들이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저는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네는데 어쩐지 그분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느낌이 안 좋긴 했지만 우성기가 왜 헤어지려 하는 건지 더욱 짐작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분들이니 저희 우성이가 관계를 정리하려 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은 순간 수진이 엄마라는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계모라고요? 네? 아니 지난번 전화로도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하시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자기 친엄마도 아닌 사람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순간 기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수진이 아버지란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애가 당신 내 아들하고 애를 가졌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을 안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당신이 친엄마가 아니란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 딸이 친엄마도 아닌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모 주제에 의사 아들 등쳐먹고 살 생각이냐. 그러니 당신이 앞으로 아들 인생에서 빠져달라 하고 말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나 참으려 했지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던 우성이가 부들부들 떠는 게 저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우성이는 수진이 아버지란 사람의 말이 끝난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엄마, 우리 그만 나가요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듣지 마시고
저랑 당장 나가요. 우성기가 이렇게 말하자 잠자코 있던 수진이가 고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우성이는 그 애가 자기 아이 일리가 없다며 자기는 그런 책임질을 한 적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성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청심환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수진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임신을 한 거면 지금 당장 같이 산부인과에 가보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수진이와 그 부모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진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아들 인생에서는 당신이 사라지라고 재차 막말을 하더군요. 우성기가 자꾸 책임지지 않으려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데 당장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면서요.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 도착해 진료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많이 떨리더군요.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들이 실수를 했다거나 거짓말을 해서 이 결혼을 피하려 한 거라면 저런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고 말이죠. 잠시 뒤 간호사가 최수진 씨 안 계시냐며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딜 간 건지 수진이가 보이질 않더군요. 다음 환자로 순번이 넘어가고 자리에 앉아 다 같이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수진이는 30분이 넘게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잠시 뒤 우성기가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제 말이 맞죠? 쟤 지금 연기하다 도망간 거예요. 병원까지 와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진이네, 인사 갔던 날 수진이네.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엄마를 버리고 대릴 사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건물 좋게 하나 지어줄 테니 팔잡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실 바로 수진이하고 헤어질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만나자고 하니 수진이가 저를 붙잡으려고 억지란 억지는 계속해서 부리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 허구한 날 찾아와서 죽치고 기다리질 않나. 일하는 도중에 진료실까지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질 않나. 일에 방해까지 받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뒤로는 갑자기 임신했다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저 술에 많이 취했던 날, 수진이랑 같이 있었던 날이 하루 있긴 한데 저 다 기억하거든요. 수진이는 제가 많이 취해서 아마 그날 일을 기억 못할 줄 알고 저렇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우기기 시작한 건데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늘의 맹세코 여보세요. 지금도 들통날 것 같으니까 바로 도망갔잖아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팔자 펴보겠다고 저런 집에 장가를 가겠어요. 저 인간들 행동 보셨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아니, 돈이 아무리 중요하면 뭐해요? 인성이 쓰레기인데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중학생 때 그날을 떠올린 듯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우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 부모에게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임신을 한 거라면 임신 사실 확인서를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발급받고 임신을 했더라도 친자 확인을 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모욕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수진이가 자신과 헤어지기 힘들어 이렇게 된 걸 조금은 이해하니 여기까진 덮고
지나가겠다고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사실과 무관한 얘기로 찾아와서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히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못 박더군요.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진이 부모라는 사람들을 얼굴이 시뻘개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들어보니 수진이를 소개해준 그 대학 후배한테 헤어지고 얼마 뒤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혹시 헤어졌냐고 다행이라면서요. 그 수진이란 애, 부모가 동네 사람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서 피해를 본 집이 한둘이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요. 그리고 수진이는 우성이와 만나며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랑 결혼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저희 우성이만 남았다고 생각해 죽자 살자 매달렸던 거고요. 우성이는 후배를 통해 저런 말을 들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감정도 한순간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는 사실 자기도 힘들어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했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요. 이제는 저런 일이 생긴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우성이는 그날 제가 들은 그 인간들의 막말에 심하게 상처받진 않았을까 많이 걱정해 주더군요. 그런 말들이 마음에 아예 남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든든한 아이가 내 아들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어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악몽 같던 그날, 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을 그런 몹쓸 인간들한테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아직도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지긴 합니다. 지금 우성이는 자신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왠지 저와 많이 닮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우성이가 하는 말이 엄마랑 정말 닮았죠? 하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아주 선해 보이는 친구던데 우성기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 곧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셨다면 생각나는 가족분들에게 전화 한번 드려보면 어떠실지 싶네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